자, 다섯 번째, 파이썬의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수행하는 형태로 우리가 조건문이란 게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형태에서 사용되는 반복문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조건문부터 살펴보면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문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건문인 거죠. 주어진 조건을 이제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if문, else문, 그 다음에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조건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if문은 true랑 false를 판단하는 조건문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true랑 false를 판단하는 조건,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문법을 보면 이렇게 조건을 확인한다.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true면 실행하고 false면 실행 안 하는 이런 단순한 어떤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조건 뒤에는 항상 여기에 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콜론을 붙여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도로 살펴보면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이렇게 조건을 보고 if 조건을 보고 만약에 true일 경우엔 문장을 실행하고요. false일 경우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실행되는 문장을 포함시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if문 이해되시죠?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조건문에 해당하는 if문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 실행, 아니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f문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를 우리가 PM이라고 하고 PM이 40입니다. 40일 때 PM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40인데 35 초과일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조건으로 여기 보면 if 제가 썼어요. if 그 다음에 변수의 PM이라는 변수의 값이 35를 초과할 경우에 그 다음에 조건문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콜론을 붙여주시고요. 자, 엔터를 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여쓰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 꼭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멋있게 이렇게 볼까요? 뭐 농도가 나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출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해당이 되니까. 만약 조건이 해당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5 초과일 경우에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이 수행이 되잖아요. 근데 30일 경우에는요. 네, 30일 경우 아무것도 안 뜨죠. if문 조건은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할 때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40을 해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 자, if문을 배웠고 if와 함께 else라는 그런 문법이 또 사용이 되는데, 자, 기본 문법은 이렇습니다. if 조건 그리고 문장이 실행되는 건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건에 해당이 됐으니까 실행이 됐는데, 여기가 만약에 false에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바로 else를 통해서 false일 경우에는 문장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약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를 체크하는 else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lse문 뒤에 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콜론을 붙여주시고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아까랑 똑같이 if 조건이 있습니다. if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true일 경우에는 문장 1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false일 경우에는 문장 2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true냐 false냐. 아까는 false는 수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수행 안 하는 부분도 else문을 통해서 새로운 문장 2를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 else문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다루었던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if else입니다. if else니까 아까 똑같이 썼던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네, 이거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떴잖아요. 근데 여기에 else문을 추가합니다. else. 자, 만약에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뜨는 부분으로 만약에 36 이상, 35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36 이상, 36 이상 이게 같은 말이죠. 35 초과가 36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36 이상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5 이하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네, 좋음 이렇게 뜨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나쁘죠. 왜냐면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값 PM이 40입니다. 우리가 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좀 줄여볼까요? 자, 30으로 제가 줄여볼게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졌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인데 30이 36보다 이상이냐? 근데 이하죠. 이하니까 이 조건 문장 1은 수행이 안 되고 그 뒤에 else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이 프린트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라는 부분으로 실행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f else와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else if라고 해서 if, elif, else, else if를 줄여서 elif, if, elif, else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자 보면은 조건을 보면 이 조건은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else도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사이에 else if를 줄인 elif라고 elif라는 새로운 어떤 조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elif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if 끝에는 else인데 그 가운데 해당하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엔 elif를 통해서 계속 추가한 형태의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elif도 조건 뒤에는 항상 콜론을 붙인다. 그리고 if, elif, else 이런 구조도가 있는데 이런 구조도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있는데 true예요. 그럼 문장 1이 수행되는 거 맞죠? 근데 false예요. false일 경우에 우리 아까는 false일 경우에 바로 그냥 else로 넘어갔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elif라는 else if 조건이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그 조건이 또 만족하는지를 봐요. 근데 그게 만약 만족하면 true 문장 2를 수행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lse일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을 봤음에도 false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else로 빠져서 문장 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미세먼지 예제로 한번 그대로 돌려볼게요. 네, 복사해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0에서 15가 좋음이래요. 그러면은 하나씩 그럼 16 미만일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중간에 우리가 조건문에 해당하는 걸 추가하는 거니까 else if를 줄인 elif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PM이 35까지니까 36을 이렇게 36 미만을 이렇게 조건으로 걸어주면 되겠네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자, 그리고 PM이 76이죠. 이제 76일 경우엔 나쁨. 자, 나쁨으로 이렇게 하고 자, else 여기도 콜론을 해주고 만약에 이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76 이상 76 이상일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이때는 뭐 나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미세먼지 PM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조건 지금 else if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한 그런 예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40이에요. PM이 40이니까 이 네 가지 지금 문장에서 어느 문장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if와 elif와 else에 각각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이라는 수치는 지금 나쁨이라는
이 문장 3번을 이렇게 출력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첩 if문이 있어요. 중첩 if문. if문 안에 또 if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if문 안에 또 if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조도를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있고, 조건에 if문 조건 안에 또 if와 if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통해서 if문 조건이라는 걸 보는데, 그 들여쓰기 문 안에 또 if문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중첩된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if문 안에 또 true와 false에 따라서 if else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 중첩된 형태의 if문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미세먼지를 계속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짜볼게요. 자, 지금 뭐 가장 높은 걸로 해볼까요? 한 80. 지금 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PM이, 자, 여기에는 중간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니까 조건이. 그럴 경우에 중간에 해당하는 게 이 조건이죠, 이 조건. 36으로 하면 되겠네. 36. 자, 36 이하가 아니라 미만. 36 미만일 경우에, 자, 그리고 크게는 여기에 else로 해서, 자, 두 덩어리로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여기 이 조건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기준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구성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보통인 상태 36 미만인 부분을 정의를 할게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정의할 때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if문을 추가하는 거예요. if 안에 if로 여기에 PM이 만약에 16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근데 여기 else를 주는 거예요. else.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만약에 16보다 미만인 경우엔 좋음인데 36에서 16 미만인 것과 30에서 16 미만이 아닌 게 있죠. 아닌 건 어떻게 할까요? 농도가 보통. 네, 이렇게 좋음과 보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좋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수치를 또 조건을 해당하게 해서 조건을 넣어서 제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두 개의 부분을 정의할 때는 여기에 또 이 부분을 또 추가로, 그래서 PM에 만약에 76보다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 무슨 값을 출력해야 되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나마 76 미만일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이제는 76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그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으로 출력이 되죠. 저희가 80으로 했으니까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뭐 언어 수치든 뭐 한 10으로 해볼까요? 자, 10으로 하면은 좋음으로 뜨고, 30으로 하면 보통이고, 뭐 한 50으로 하면 나쁨이고, 80으로 하면 매우 나쁨.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PM이 지금 몇인지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if에 pass라는 게 있어요. pass. 자, 우리 패스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 공을 패스하듯이 던지듯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if에 패스문이 있는 건 조건문은 있어요. 조건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처리할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문장을 뭐 넣을 게 없습니다. 뭔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자, 이렇게 뭐 이 조건 당연히 10이 5보다 크죠. 네, 출력이 잘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뭘 출력하지? 출력할 거 모르겠는데. 자, 비워놨어요. 자, 비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else문 여기다 문장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신텍스 에러가 나버려요. 그럴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그냥 넘어가줘. 그럴 때 패스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뭐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도 패스 그냥 나 여기에 뭔가 실행할 문장이 없어. 네, 이럴 때 if 패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군데 패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if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벌써 이런 조건 그 연산자 중에 그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 미세먼지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비교 연산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면은 뭐 2가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출력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네, 출력이 2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크다 작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냐 그냥 같냐라는 의미의 비교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행을 해볼게요. 네, 3이 정상적으로 뜨죠. 3과 3이 같냐, 네, 이거 이퀄을 두 개 쓰면 그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not의 의미로 느낌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로 했을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2가 1보다 크다라는 문장, 물론 이걸 반대로 하면 작다가 되겠죠. 그 다음 equal 두 개를 하면은 이거 두 개가 같냐라는 비교 연산자고, 그 다음에 not equal, 그런 이제 느낌표를 not이라고 해서 not equal, 1과 2가 다르죠. 다르니까 조건이 true죠. 그래서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 그 비교하는데 equal을 붙여서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 자, 논리연산자는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 true, false로 이렇게 어떤 로지컬한 그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rain을 true, snow를 true. 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는 false, 해는 안 비쳐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rain, 비가 오고, 지금 rain이 true잖아요. true고 snow도 true, 비도 오고 눈도 온다. 이게 뭐죠, 여러분? 비도 오고 눈도 와요. 이거를 진눈깨비라고, 네, 우리가 그냥 출력을 할게요. 네,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안 했네. 자, sun인데 썸이라고 그랬어요. 네, 물론 문제는 없었지만, 자, 이렇게 진눈깨비가 출력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조건문 not sun. 자, sun이 지금 뭐예요? false죠. false. 근데 지금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는 상태인데 그게 not으로 해가지고 print 흐림.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네, 태양이 비추고 있으면 어때요? 흐림이 아니잖아요. 네, 흐림이 아니니까 출력이 안 되고요. 태양이 없다. 태양이 없는 false일 경우에는 흐림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여러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맑음.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콜론을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false잖아요. 지금 false니까 흐림으로 떴어요. not sun 해가지고, sun이 지금 이렇게, 얘가 false니까 not을 하면 tru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맑음 이렇게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true로 바꿔준다. 네, 그러면은 맑음으로 뜨겠죠. 네, false로 하면은 이렇게 흐림이 되고요. 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네,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멤버 연산자입니다. 멤버 연산자. 자, 멤버 연산자는 in, not in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if 조건의 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배웠을 때 리스트에서 우리 배웠었죠. 1, 2, 3. 자, 이렇게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 리스트에서 조건으로 if 만약에 1이 리스트에 있어? 자, 이런 조건입니다.
리스트 안에 원이라는 문자열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원을 출력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1, 2, 3 중에 원 들어가 있죠. 예, 이 멤버 연산자로 이 리스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연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 4가 있어? 4가 만약에 리스트에 없을 경우 해볼까요? not in. 지금 4 리스트에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 지금 4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4가 지금 리스트에 없지? 없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 뭐 4 이렇게 네 4 대신에 없는 거니까 no 그냥 할까요? no. 네 이런 식으로 뭐 멤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식별 연산자. 자, 식별 연산자는 is냐, is not이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is냐, is not이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원, 문자열 원이 원이야? 너무 간단한 질문인가요? 네, 맞아, 원이야.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원이 2가 아니지? 맞아. 원이랑 원은 2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is랑 is not인데 원이 아니지? 맞아. 두 개는 one is one. 원이랑 원이랑 같은 거지? 맞아, 같아. 자, one is not 2. 원이 2랑 다르지? one is not 2.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식별 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표현식이 있어요. 자, 조건에 따른 어떤 표현식인데 이거는 그 우리가 if, else 뭐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거를 한 줄로 한 라인으로 조건식을 표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나요? 너무 간단한 여러분 조건식이 있을 때는요 라인 하나로 표현해서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75점 스코어 75점이란 변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출력을 할 부분 메시지로 제가 70점 이상이면 통과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쉬운 규칙이잖아요. 그럼 통과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의 통과라는 값을 우리가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MSG라는 그 변수에 통과라는 문자열이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 뒤에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조건. 그런데 스코어가 70이 이상이어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탈락이 들어가. 자, 이런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if 조건이 true일 경우에 들어가는 값이고 여기가 만약 if 조건이 true가 아닐 경우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통과라는 문자열이 MSG 변수에 들어가냐 탈락이라는 값이 MSG 변수에 들어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라인으로 조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MSG 출력을 해볼게요. 자, 통과라고 나왔죠? 근데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65점 안타깝게.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뜨냐? 네, 탈락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과되게 만들어준 게 낫겠죠? 자, 75로 자 통과하는 걸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랩인데요. 한번 우리가 실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학생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해서 학생 구분을 한다. 나이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뭐 나이로 딱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에 따라서 한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나이를 몇으로 할까요? 한 뭐 여러분들 나이 정도 22살? 자, 그리고 만약에 8세 미만이면은 아직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 아니에요. 유치원생인가? 전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학생이 아님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lse가 아니라 else if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거기에 또 조건을 추가해서 14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초등학생. 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14가 아니라 17, 17 미만일 경우에 중학생. 자, 그 다음에 20 미만일 경우에 고등학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26, 자, 26으로 이렇게 한 거는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어쨌든 대충 이렇게 정해서 해볼게요. 대학생. 자, 이렇게. 그 외에는 뭘까요? else, 학생 아님. 학생 아님 레이블이 두 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각 나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세는 대학생이라고. 네, 물론 이제 여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좀 뭐 대학생 범위, 군대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여기에 또 조건문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배경에 여기에 또 조건을 추가하거나 혹은 여기를 더 상세하게 뭐 어린이, 유치원, 유치원생 뭐 이런 거 여기다 포함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이제 하는 게 학점 계산. 학점 계산은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할 수 있죠. 그 정확하게 점수에 따라서 학점을 구성을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스코어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가 78, 뭐 혹은 75, 뭐 이렇게. 그러면은 75점일 경우에 내가 어떤 학점을 받는지 이렇게 조건문에 따라서 출력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만약 스코어가 95 이상이다. 95점 이상이면 뭐예요? A 플러스네요. 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엘리프. 그 다음 스코어가 몇이면? 네, 90 이상일 경우에 A. 그 다음에 스코어가 85 이상일 경우에 B 플러스. 그 다음에 스코어가 80 이상일 경우에는 B. 그 다음에 스코어가 75점 이상일 경우에는 C 플러스. 스코어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C.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남았냐면 스코어가 65점 이상일 경우에 D 플러스. 그 다음에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D. 자, 이렇게. 근데 그 외에 그 점수에도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F.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75점은 몇 점일까요? 학점으로 보자면 C 플러스가 되겠네요. C 플러스. 그리고 뭐 95점이 되면은 A 플러스. 네, 이렇게. 뭐 혹은 뭐 78점. 똑같이 C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점으로 이렇게 변환돼주는. 왜냐면 이 학점이 이 기준이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이 각각 달라지니까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이 반복문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여 처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반복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는데, while문이랑 for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문과 for문. 자, while문을 보면요, 그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수행을 중단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계속 만족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계속 만족하니까 계속 수행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한번 보면 문법은 while이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만약에 만족한다. 이 조건이 계속 만족한다. 그러면은 반복으로 수행이 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해요. 자, while 조건을 봤을 때 여기가 true예요. true면 어떻게 돼? 계속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문장을 보고 다시 조건을 보고 문장을 수행한 다음 다시 조건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수행이 된다. 네, 구조도도 봤고, 자, 이건 뭐 간단하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내가 반복하고 싶다. 자, 반복하기 위해서 뭐 i는 1 이렇게 해놓고 while i가 10보다 작을 경우, 왜냐면 10까지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보다 10 이하인 조건을 주고 i를 출력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i가 처음에 1이니까 1만 계속 출력이 되겠죠. 1만 계속 출력이 되면 뭐 한없이 여기가 1만 출력되는 걸로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 10까지만 출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1씩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1부터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는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 조건은 1이 10 이하일 때까지. 그러면 i가 10까지는 출력을 하는데 1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면 이 조건이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이 수행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i가 한번 1을 출력한 다음에 i라는 변수에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1을 출력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씩 더해주면은 i가 1이 더해졌으니 2가 되겠죠. 그래서 1 여기 한번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보니까 조건이 그 다음에 11이에요. 11은 10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반복문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돌았을 때 1, 2, 3, 4 이렇게 돌다가 10이 됐을 때 이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반복 중단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출력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은 1부터 10까지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할 때. 자, 더할 때도 간단하게 뭐 i가 1이라고 1부터니까 1 처음에 초기값 1을 주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더할 때 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변수에다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제가 만들고 반복문 while문 돌고 그 다음에 i가 10까지 10 이하일 때까지. 자, 여기다가 우리가 sum으로 i 값을 더해줘요. 다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데 1을 계속 반복할 거야? 아니죠. i에다가 뭐 해야 돼요? 1씩 계속 증가시켜 줘야 되죠. 네,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부터 10까지 더한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sum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잘 더해야 되는지 출력을 해봐야겠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면은 55 잘 출력이 됐죠.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오는데 i가 1, sum이 0 이렇게 초기로 구성을 해놨다가 i를 10 이하까지 계속 반복을 수행할 때 처음에는 여기가 1이겠죠. 1을 sum에다 더하겠죠. 그 다음에 i는 1이 증가돼서 2가 됩니다. 그럼 2가 다시 조건을 보니까 10 이하죠. 그럼 2라는 값이 지금 다시 sum에 들어가요. 그럼 sum은 뭐예요? 아까 1이 있었고 1에다가 2를 더한 값 3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는 다시 1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i는 이제 3이 됩니다. 자, 3이 된 상태에서 10 이하니까 조건이 만족하니까 그럼 3을 다시 sum에다 넣어줘요. 그럼 sum은 지금 무슨 상태냐?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6이 돼 있겠죠. 네, 그리고 다시 1을 증가시키면 3에서 1을 증가하니까 4가 됩니다. 4도 조건에 만족이 되고 여기에는 또 sum에 4를 추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10이 되는 순간 10을 sum에다 넣고 11이 돼요. 11이 되어 보니 조건이 만족을 안 해요. 11은 1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종료가 이제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더한 sum이라는 변수의 값이 몇인지.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while문과 함께 while문과 함께 잘 쓰이는 게 이제 for문이라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문. 자, for문은 반복 범위를 지정하여 반복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범위를 지정한다. 우리가 while문으로도 뭐 1부터 10까지라는 범위가 있었는데 for문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for문에 for하고 변수를 써줘요. 변수를 써주는데 여기에 in이라는 우리 키워드 있죠? in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멤버 지금 현재 리스트나 튜플이나 문절과 같은 어떤 이러한 자료형에 대해서 여기를 한번 다 반복해서
이 범위 내에서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가져오는 뭐 이런 식으로 포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져온 거에 대해서 문장을 뭘 수행할지를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스트 요소를 반복하는 것, 리스트 튜플 문자를 한 번씩 다 해볼 텐데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그럼 뭐 리스트 그냥 우리가 뭐 항상 쓰던 거 자, 똑같이 그냥 일관성 있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포문으로 포문 변수 i로 이렇게 그리고 in 어디를 리스트를 자, 그리고 끝에 뭐 줘야 되죠? 콜론. 그런 다음에 가져온 이 i를 출력을 해줘. 자,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1, 2, 3라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져옵니다. 포문이 그런 역할을 해요.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i 값이 몇이에요? 1,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3. 자, 이렇게 각 전체 엘리먼트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접근을 하면 이렇게 1, 2, 3 출력을 각 요소를 반복해서 출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거와 함께 리스트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튜플도 반복이 되는 걸 확인 한번 해볼게요. 1, 2, 3. 자,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우리 바로 반복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for i 그 다음에 튜플도 in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i로 네, 아무것도 출력 안 했어요. i.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1, 2, 3 튜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자열을 또 반복을 해볼까요? 문자열. 자, 문자열은 뭐 string, 뭐 수완랩.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로 반복을 한다. 근데 문자열의 최소 요소가 뭐죠? 문자열의 요소는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string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i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출력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수완랩이라는 문자를 하나씩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출력해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포문도 이렇게 내가 어떤 범위가 있는 그런 자료용을 쓸 때, 혹은 범위가 없다, 범위를 내가 정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요, 범위 반복에 사용되는 range라는, 우리 배웠던 range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range 함수를 쓸 때는요, range 문법을 좀 볼게요. 자, 포문에서 range를 쓸 때 for하고 변수하고 in,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리스트냐 튜플이냐 문자열이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range라는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문장을 수행할 때 이렇게 range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에 시작값과 증가값은 생략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시작값, 증가값 이 앞뒤에 이 값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략할 때 시작값은 디폴트로 0이 들어가고요. 증가값은 1이 들어가요. 자, 디폴트 밸류로 0과 1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값은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보면은 우리가 뭘 해볼까요? 더하기 해볼까요? 그냥 sum을 하는데 for i in 그 다음에 여기에 range를 여기다 써줍니다. range.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더하는 값, 자 10을 10까지 더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는 마지막 값이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더한 값이 sum 한번 해볼게요. 45가 돼요. 원래 근데 여기 10을 더 더해서 10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 range는 마지막 값이 이렇게, 이 range 값 자체가 여기에 10이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1부터 10까지 더한 55가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값이. 자, 근데 내가 뭐 한 100까지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101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레인지로는. 자, 5050이 1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 505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지 확인을 하시고, 주의할 건 여기 마지막 값. 왜냐면 그 조건으로는 마지막 값이 100일이면은 그제서야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에. 그러니까 이제 100까지 하려면 100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지정을 좀 해볼까요? for i in range. 자, 근데 시작값을 1로 해볼게요.
1로 하고 10까지 2씩 증가해서 증가값 2씩 증가해서 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면은 지금 레인지가 뭐 마지막 값은 10이고 증가값이 2예요. 그러면은 1 다음에 2가 아니라 1 다음에 3이에요. 2씩 증가하는 거예요. 1에서 2씩 증가해서 3이 되고 3에서 5, 5에서 7, 7에서 9. 그 다음에 더 이상 출력 안 하죠. 왜냐면 우리가 10까지 10이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뭐만 출력했어요? 홀수만 출력했죠. 2씩 띄워놓으면서 홀수만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반복 레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구단을 뭐 출력을 해볼 수 있어요. 구구단. 구구단은 구잖아요. 구라는 그 단에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여러분 중첩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형태. 왜 구구단이 둘 다 증가해요. 그 다음에 1은 2. 근데 2와 1 둘 다 증가하잖아요.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I 레인지 2부터 시작해죠. 2, 1은 2잖아요. 1, 1은 1부터 안 하잖아요. 그래서 2, 1은 2 이렇게 해서 10까지 해도 됩니다. 9까지 하려면 그 마지막 값을 10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IA 말고 J를 하나 더 넣을게요. 위에는 단을 증가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그 단에 해당하는 또 99 최대 99를 위해서 2, 1은 2 이렇게 해서 레인지로 여기는 1부터 하죠. 2, 1은 2부터 하잖아요. 우리 9구단 할 때. 자, 그리고 여기도 10까지 최대. 자,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우리가 출력이 되게. 자, 출력이 되는데 이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열로 우리 문자열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해서 출력하는 거 배웠죠? 자, 이렇게 우리 그 문자열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자, 출력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뒷부분에 포맷을 붙여줘야겠죠? 포맷 I 값, J 값, 그 다음 I랑 J를 구구단위니까 곱한 값.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쁘게 됐네요. 출력. 네, 보면은 구구단이 금방 나왔죠. 전체 구구단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 값이 여기에 출력되고 J 값이 출력되고 I랑 J를 곱한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이 한번 처음에 반복했을 때는 포문을 돌았을 때 2,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그럼 2랑 1이 반복된 형태를 출력해서 이 부분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이 한번 반복될 때 여기로 가는 게 아니야.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가 지금 한번 반복이 다 끝나야 돼요. J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2였다가 얘가 다시 2, 1은 2, 2, 2는 4, 2는 4, 2, 3은 6 이렇게 해서 2, 9, 18까지 출력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9가 아니라 10이 되죠. 10이 됐을 땐 여기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끝난 상태고 다음 이 i의 반복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몇이 돼요? 3이 되죠. 3. 네, 3이 출력되고 3도 마찬가지로 j가 처음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4가 되죠. 4, 5 이런 식으로 9구단을 쭉 출력을 하는 결과를 우리가 99, 80일까지 출력을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의 레인지 반복을 사용해서 9구단 출력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언더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언더바. 그 포문을 사용할 때 이터레이터 역할을 우리가 위에서 i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이터레이터에 그냥 반복에 대한 걸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반복되는 이터레이터 변수 i라는 거를 특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필요 없는 변수를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 뭐 이터레이터는 필요하지만 이름을 내가 부여하고 싶진 않다.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i 뭐 j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것도 싫거나 이름 안 붙이겠다. 그러면 언더바를 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할 때 뭐 수완랩을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수완랩을 문자열을 5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건데 내가 여기에 뭔가 이터레이터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아까 이 i로 했어요. i로 해도 여러분 출력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i라는 걸 여기 안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언더바로 내가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 언더바 하나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i로 하냐 뭐 언더바로 하냐 결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else문, else문 우리 배웠던 건데 else문 if else였잖아요. 근데 else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또 반복문에다가도 else를 붙여서 우리가 반복이 종료된 후에 한 번 더 실행하는 문장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한번 예제를 또 보면서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더하기 while문으로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i를 아까 10 이렇게 그래서 sum 플러스 i 자 그리고 i를 1씩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네, 결과 출력을 해야죠. 자, 결과 보면은 이렇게 55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이렇게 다 수행한 다음에 꼭 출력을 했잖아요. 결과값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반복이 종료된 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를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else를 통해서 반복이 종료된 후에 출력하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끝낸 다음에 else문에서 print sum 네, 이런 식으로 이쁘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while문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for문으로도 해볼까요? for range 10일까지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sum에다가 i 값을 계속 더하는 형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sum 계속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 더한 다음에 뭐 한다?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 else문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 둘 다 똑같이 1부터 10까지 반복해서 더한 값을 출력해줘 라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 자 브레이크 뜻이 뭔가 종료시키다, 브레이크 시키다. 자 그럴 때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문장입니다. i가 0이 있고 내가 뭔가 반복을 많이 하는데 반복을 이 정도로 많이 해요. 이 정도로 조건에 따라서 i를 출력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뭐 i에다가 플러스 1씩 전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00개로 출력하겠죠. 자 출력해 볼게요. 쫙 99까지 쫙 출력을 했습니다. 99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됐을 때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싶은 때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i가 i라는 값이 10이 됐어요. 10이 되면 그냥 브레이크 해줘. 자 여기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조건에 따른 반복문 종료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실행해보면 0부터 99까지 달려가던 애가 10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에서 반복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이 종료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브레이크문을 한번 해봤고요. 물론 while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똑같이 해볼까요? 100씩 우리가 쭉 반복이 되는데 i에 대해서 10이다. 만약 조건이 10이다. 그럼 브레이크 해줘.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콜론 자 이렇게 i가 이제 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포문이 출력을 하다가 만약에 i가 10이 됐어요. i라는 값이 10이 되면은 거기까지만 브레이크를 하고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거랑 이거랑 이제 같은 역할이지만 다른 문법, while문과 for문.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으면 자, 브레이크는 아까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건데 continue는 반복 조건문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continue는 점프. 자, 보면은 똑같이 i는 0 그리고 while문 i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걸어줄게요. 10 미만이다. 자 거기에서 i 플러스 1씩 계속 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을 걸어준다. 조건 i가 이거 보통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 자 이해되세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무슨 조건일까요? 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continue 그럴 때 continue 해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계속 해주고요. 한번 출력해 줄게요. 자 보면 13579가 나왔습니다. 13579.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i를
계속 일씩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i라는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컨티뉴를 해줘.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i가 1입니다. 처음에 1이에요. 1이 됐어요. 1이 됐는데 1을 2로 나눴어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죠?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그럴 땐 출력. 그래서 1이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을 더 증가시켜서 2가 됐습니다. 이제 자,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에요? 0입니다.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네, 그럴 땐 컨티뉴예요. 그래서 뭐 하죠? 프린트로 못 가요. 컨티뉴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이렇게 점프해서 이 조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밑에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i가 다시 1을 더해서 3이 되죠.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죠? 1입니다. 1이죠. 1이니까 여기 조건 컨티뉴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으로 3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에서 다시 반복으로 1이 더해져요. 그럼 4죠. 4는 2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에요.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로 들어가요. 컨티뉴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수행 못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2로 나눈 나머지라는 값은 짝수라는 거죠. 짝수. 짝수는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홀수만 출력이 된 결과로 우리가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form은 for i in range입니다. 자, 이거 10으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것도 조건을 그대로 해줄게요. 만약에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에 continue 밑에 출력을 안 한 겁니다. continue. 자, 그리고 print i.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가 계속 증가되는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는 continue. 그래서 이쪽으로 밑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으로 넘어가게 점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ontinue, break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리스트 내포, 리스트 내포 안에 형태로 된, 그래서 리스트 안에서 for문과 if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제어문을 포함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리스트를 뭐 그냥 1, 2, 3, 4, 5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리스트를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가 뜨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 리스트 안에다가 내포된 형태로 우리가 조건문과 반복문, 제어문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반복문 하나 넣어볼까요? 뭐 i 곱하기 2, 뭐 그냥 i를 출력해도 되고요. 뭐 i를 그냥 출력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i인데 in list. 자, 리스트 안에 있는 이 i를 하나하나씩 출력해줘.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1, 2, 3, 4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나 여기다가 리스트에 있는 값 다 2씩 곱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1, 2, 3, 4, 5라는 걸 반복하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2, 4 곱하기 2, 5 곱하기 2 각각이 2씩 다 곱해져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지금 반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한번 쓸게요. 이거를 자, 복사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뭐 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뭐 레인지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레인지로 이렇게 레인지를 쓰고, 근데 여기에 레인지로 쓰면은 인이 빠졌네요. 자, 그렇게 해서 레인지로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은 레인지가 시작되는 0부터 0,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지 값은 사실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곱하기 1을 안 하고 해볼게요. 곱하기 1을 안 하고 하면은 우리 레인지 값 전체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0부터 9까지 출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0에서 2를 곱하고 1에서 2를 곱하고 2에서 2를 곱하고 다 2씩 곱해진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리스트나 레인지나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 안에서 이런 식의 조건을 넣어서 리스트 안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조건문도 쓸 수 있어요. 자,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만약에 i가 우리 이 조건 있었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계속 출력되는 결과 중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만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을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 0부터 9 사이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에 대해서만 2를 곱해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i가 0부터 9로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0부터 9로 반복되는 것 중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 그러면 처음부터 0이 나오죠. 이제 i는 0이에요. i를 0인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어떻게 되죠? 결과는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 맞죠? 네. 그리고 이제 1입니다.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러니까 1은 더 이상 반영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가 이제 반복해서 2가 됐어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 맞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줘. 결과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 0이었을 때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은 안 떠요. 1은 여기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 2가 되니까 2는 여기에 조건이 해당이 돼서 2는 여기다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2, 2, 4, 4라는 결과로 내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3은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가 됐습니다. 4가 될 경우 어떻게 되죠? 4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2도 여기에 조건이 해당했죠. 2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요. 뭐 4도 그 다음 또 몇이 될까요? 5 넘어가고 6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그 다음에 8도 2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9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곱하기 1을 해서 출력해줘 라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뭐 간단하죠. 리스트 안에 폼과 if을 쓸 수 있다. 네, 그런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반전하는 우리의 랩입니다. 한번 퀴즈로 여러분 한번 실습으로 한번 문제를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문자를 역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리버스 시키면 네, 그냥 이렇게 내가 만든 문자를 리버스 하면 바로 그냥 리버스가 되는 거 이런 거 하나 뭐 필요한 기능인데 리버스가 없어요. 그렇죠. 문자열에 리버스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버스. 자, 리버스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를 그 역순으로 만든 걸 리버스라고 문자열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완랩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를 리버스로 바꾸기 위해서 반복문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for문 for 이제 캐릭터니까 C로 할게요. 그 다음 스트링을 반복을 해줘요. 스트링. 지금 이 현재 문자열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제 반복이 돼서 뽑아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버스에다 넣어줘야겠죠. 리버스에 값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그냥 리버스에 값을 넣어줄 때 지금 현재 스트링에 첫 번째 s가 들어가죠. 여기 s. 그러면 c라는 값은 처음에 s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자, s라는 값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렇죠. s라는 값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한자씩만 들어가겠죠. 리버스가 s였다가 u였다가 a였다가 n이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트리거로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리버스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보면은 수완랩이 있습니다. 수완랩인데 여기에 s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s가 여기 값이죠. 근데 s에다가 리버스를 뒤에다 붙여요. 그럼 리버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s가 들어간 상태가 리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u가 되겠죠. 자, u가 들어가 있어요. u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u가 들어가요. 그 다음 u에다가 플러스 리버스를 해요. 지금 리버스에 무슨 값 들어가 있어요? 리버스에 s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us가 되는 겁니다. us로 된 값이 리버스에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면 a죠. 자, a라는 값이 c에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A가 플러스 리버스를 합니다. 그럼 리버스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버스에 우리가 US가 들어가 있어요, US. US, 그러니까 A에다가 US를 합친 AUS라는 값이 리버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반복이 되면 N이 되겠죠, N. N이 되다가 N에다가 AUS라는 값이 여기 리버스에 있는데 N을 맨 앞에다 해가지고 NAUS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줘요. 지금 뭐 하는 거죠? 계속 하나하나씩 리버스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네,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거꾸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역순으로 만드는 걸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복잡하게 하려면 또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에러와 예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제어문으로 조건문, 반복문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런 어떤 제어와 관련돼서 에러와 예외 처리를 이제 또 배워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에 대해서 이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에러와 예외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에러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면요, assertion 에러가 있습니다. assert문이 실패할 때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attribute 에러, 속성의 참조가 대입이 실패할 때 attribute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EOF라고 해서 end of file이에요. end of file 조건을 만났을 때 나는 에러입니다. 파일의 끝에 접근을 할 때 이런 EOF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import 에러, import 했을 때 모듈 로드를 못했을 때 뜨는 그런 에러입니다. 네, 이게 뭔지 뭐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외 처리를 일단 알아두시고 추후에 이게 뭔지에 따라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모듈 not found error. 임포트한 모듈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 자주 볼 거예요. 모듈을 설치 안 했을 때 뜨는 에러인 거죠. 자, 그다음에 시퀀스 인덱스 범위를 벗어날 때 인덱스 에러가 뜹니다. 내가 이제 시퀀스의 인덱스를 이제 각각 출력하는 걸 했는데 이 인덱스에는 해당하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덱스 에러가 뜹니다. 자, 그리고 키 에러가 뜨고요. 딕셔너리 키에 키 집합에 키가 없어요. 이 해당하는 키가 없을 때 나는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 인터럽트가 있는데 사용자가 인터럽트 키, 컨트롤 C나 딜리트 키 누를 때 이제 인터럽트 되거든요. 그 인터럽트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에러고, 그 다음 메모리 에러입니다. 메모리 에러는 작업에 메모리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일부 객체를 삭제해서 복구될 수 있는 경우, 어쨌든 메모리가 부족할 때 뜨는 게 메모리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또는 전역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게 네임 에러예요. 이런 이름 없는데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런타임 에러입니다. 런타임 에러. 런타임에서 발생하는 에러인데 not implemented 에러입니다. not implemented. 그래서 런타임에서 내용이 없는 메소드로 호출을 해요. 메소드에 내용이 없는데 라고 호출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implemented 구현이 안 돼 있어 이 메소드. 그럴 때 이제 난 에러. 자, 근데 운영체제사는 걸 OS가 이제 그 오퍼레이트 시스템이죠. 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에러, OS 에러. 그다음 오버플로우 에러입니다. 산술 연산의 결과가 너무 커서 오버플로우 될 때, 너무 결과가 너무 큰 표현일 때 오버플로우 에러가 뜹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하려면 엄청난 큰 수야 되긴 하죠. 자, 그다음 런타임 에러입니다. 다른 범죄에 속하지 않는 에러를 감지할 때 런타임 에러. 이거 다 돌려보는데 다른 어떤 에러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 런타임 시에 발생됐을 때 런타임 에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가 발생할 때, 뭐 빈번하게 여러분 오류가 발생할 때 내주는 게 신텍스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에러인데 이것도 여러분 실수로 많이 볼 텐데 그 들여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들여쓰기를 간격을 잘못한다거나 서로 상이한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해서 인덴테이션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탭 에러, 들여쓰기가 일관성 없이 탭과 스페이스를 사용할 때 탭 에러가 떠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 ID나 이런 툴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어떨 때 여러분 들여쓰기를 할 때 탭을 쓰기도 하고 스페이스를 쓰기도 해서 서로 혼용된 형태에 뜰 때 그럴 때 나는 에러가 탭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러가 있어요. 인터프리터 내부에서 에러가 발생될 때 시스템 에러. 인터프리터 자체가 잘못됐다. 뭐 보기 힘든 에러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exit입니다. exit. 이거는 sys exit 함수가 호출될 때 시스템 exit.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종료시킬 때 나는 그런 발생되는 에러예요. 그 다음 타입 에러가 있습니다. 연산이나 함수가 부적절한 형의 객체에 적용될 때 타입 에러가 뜨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수형, 실수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형의 객체가 적용이 될 때 타입 에러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bound local 에러가 있습니다. unbound. 여기는 이제 함수나 메소드에서 지역 변수를 참조하는데 해당 변수의 값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형태. 그럴 때 이제 unbound local 에러가 떠요. 그리고 유니코드 에러, 유니코드 관련 인코딩, 디코딩 에러가 날 때 유니코드 에러가 뜨고요. 그 다음 이제 밸류 에러, 이것도 뭐 자주 뜨는 연산이나 함수가 올바른 자료형인데 부적절한 값을 가진 인자를 받았을 때 밸류 에러, 값이 잘못됐을 때. 그 다음 제로 디비전, 이것도 여러분 연산하다 보면 0으로 다른 숫자를 나눌 때가 있어요. 0으로 다른 숫자를 나누면 당연히 제로 디비전 에러가 뜹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 exist 에러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어요. 새로 어떤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그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그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파일 exist 에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일 not found 에러인데 이 파일 열어줘, 이 디렉토리 열어줘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에러가 file not found 에러입니다. 자, 그다음 interrupted 에러인데 이거는 시스템 호출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제 시그널에 따라서 중단이 될 때, 중단이 되는 형태, 그래서 발생되는 에러가 interrupted 에러입니다. 그리고 is a directory 에러인데 이거는 디렉토리에 파일 연산이 요청됐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파일에다가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일 경우에 디렉토리에다가는 파일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나는 에러가 is a directory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가 아닌 것에 디렉토리 연산이 수행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not a directory 에러. 자, 그리고 퍼미션 에러가 있습니다. 퍼미션 에러는 여기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적절한 접근권이 없는데 연산을 실행하려 할 때 이제 그 권한에 따라서 제어당한 거죠. 이제 접근 못하게 퍼미션 에러가 뜹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서 그 락업이 있습니다. 락업 에러가 있는데 주어진 프로세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락업 에러가 뜨고 타임아웃 에러가 있습니다. 시간 초과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 초과. 시스템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수행이 돼서 타임아웃이 됐어요. 시간이 초과됐을 때 나는 에러. 그 다음에 이제 워닝이 있는데 워닝은 여러분 뭐 오류는 아니고 에러는 아니고 그 주의가 필요한 경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고쳐도 뭐 안 고쳐도 되는데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워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거 뭐 다 확인하기는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에러만 좀 이렇게 먼저 살펴볼게요. 자주 보는 그런 에러만 볼 텐데 물론 여러분 에러를 자주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에러 예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제가 이런 에러가 이런 식에서 뜬다는 거 몇 개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간단한 제로 디비전이 있었잖아요. 제로 디비전 간단해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네, 분모가 0이니까 지금 10을 0으로 나눈다. 디비전 바이 에러라는 이런 오류가 뜹니다. 네, 그리고 뭐 네임 에러도 간단한데 네임 에러 여러분 아니 변수를 뭐 지정을 한번 해줬어야죠.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no name이라는 값 뭐 지금 우리가 변수 선언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no name에다가 3을 더해라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여기다가 변수에 어떤 값을 지정해 놨으면 잘 계산이 되는 문법인데 지금 보면은 no name이라는 게 정의된 거 없는데 거기다 플러스 3을 하래요. 그러니까 name, no name이라는 게 is not defined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에러입니다. 타입 에러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문자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문자에다가 1을 더해요. 이건 문자에다 1을 더하는 게 돼요?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에러로 뜹니다. 이게 이제 타입 에러입니다. 여기 must be str 그 스트링인데 not int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는 스트링이고 여기는 int예요. 그걸 두 개를 더해래요. 이걸 어떻게 더해요? 여러분 더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입 에러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에러가 있습니다. 밸류 에러. 밸류 에러는 이제 뭐 간단한데 이렇게 int인데 문자의 스트링을 int로 바꿔줘 이런 겁니다. 자, 밸류 에러가 뜨죠. 자, 여기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어떻게 int로 바꿔줍니까? 우리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줄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문자 값이 숫자로 돼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요. 여기 문자열이긴 하지만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자, 베이스 우리가 이거 10진수라고 치고 10진수로 이걸 읽었는데 이게 변환이 안 되는 거죠. 밸류가 에러, 밸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int라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밸류가 뜬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에러를 그냥 강제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에러가 났을 때 그냥 에러가 뜬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것인가? 뭐 이렇게 적절한 어떤 에러 처리의 예외를 내가 처리를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 한번 볼게요. exception handling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try except 문입니다. try except 문. try 문을 통해서 예외 발생한 코드의 정의를 해주고 except 문을 통해서 예외 처리 방법을 정의합니다. 자, 여기는 예외 발생한 가능한 코드의 try 문을 정의해주고 except를 통해서 예외 처리 방법을 정의한다. 자, try. 자, 만약에 우리 제로 그 디비전 에러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0으로 2를 0으로 나눠요. 그럼 뭔가 발생하겠죠. 에러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럴 때 예외로 이렇게 except로 여기에 에러가 났어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가 나서 그냥 아예 에러문이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try로 감싼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 이 try 안에 있는 곳에서 에러가 발생할 부분에는 이렇게 exception 처리를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이제 에러가 나겠죠. 물론 여기에 여러분 1로 정상적으로 해주는 경우에는요, 결과가 떠요. 이거 결과가 뜨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그냥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안 난 거죠. 근데 여기에 0으로 나누는 형태로 해서 여기 에러가 발생되면 이게 출력이 안 되겠죠. 출력이 안 되고 그냥 이 except에서 예외 처리에 따라서 나는 이 방법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러 분류에 따라서 exception을 처리하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제가 이거 가져올게요. 그냥 복사해서 만약에 except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except에 어떤 에러가 떴을 때 여기에 except를 해주냐, 뭐 예를 들어서 제로 디비전 에러 이런 게 있어요. 제로 디비전 에러 우리 아까 그 에러명 있었잖아요. 에러 분류에 따라서 exception 해줘. 근데 제로 디비전 에러에 대해서 exception 해줘. 그럴 때 그냥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제로 디비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except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라고 띄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금 이제 여기서 나는 에러는 제로 디비전 에러니까요. 자,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포함된 except 문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해 와서 자, 제로 디비전 에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s 2 이제 에러 메시지 2를 포함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에러 메시지 2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2를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디비전 바이 제로. 이게 우리가 원래 제로 디비전 에러에서 출력이 되는 그런 출력문이에요. 에러 출력문. 그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출력을 한 겁니다. 네, 에러 메시지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에러가 포함이 된 형태로 우리가 뭐 처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여러 에러를 한번 유발을 시켜볼까요?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나중에 배운다고 치고 n이라는 것에 자 입력을 받아오는데 int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정수니까 자 input이라는 우리 함수가 있습니다. 입력 값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자 입력을 이렇게 받아주고 result 할 때 n이 몇 시에 따라서 1을 n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뭔가 에러가 지금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문장이죠. 자 여기에 우리 아까 제로 디비전 에러 이거를 에러 메시지로만 가져와서 프린트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익셉션 추가하는 거예요. 다른 밸류 에러가 만약 있다고 또 치면 밸류 에러에 대해서 또 에러 메시지 2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출력. 그 다음 이것도 아닐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리절트로 이렇게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수행. 자 입력하라고 이렇게 뜨죠. 자 입력하라고 뜨는데 여기에 밸류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뭐 특수교 하나 이렇게 자 입력을 해볼게요. 특수교. 자 뭐가 뜨죠? 이런 에러가 뜹니다. 지금 이게 밸류 에러의 어떤 그 에러 메시지예요. 자, 왜 이렇게 떴냐면
입력으로 제가 입력하라 해서 이 특수계열 입력했어요. 그러면 특수계열을 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인트로 바꿔주려고 보니까 아니 이 값은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정수값이 아니잖아요. 정수값이 아닌데 이거를 정수로 바꿀 수 없으니 여기에 밸류 에러로 뜨는 겁니다. 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뭐랄까 잘못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숫자를 입력하는데 0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division by 0가 뜨죠. 여기에 문자열로 우리가 0이라는 걸 받았는데 인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0이 됐습니다. 근데 1을 0으로 나누려 보니 이게 뭐 나누려고 보니까 이 디비전 에러가 뜨는 거야. 제로 디비전 에러가. 그럼 1로 넘어가는 거예요. 1로 넘어가서 여기 에러 메시지가 띄우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가 포함이 됐을 때, 뭐 물론 뭐 숫자 뭐 정상적인 숫자를 띄워볼게요, 제가. 그럼 결과 이렇게 잘 뜹니다. 네, 결과를 잘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에러가 떴을 경우에 각각 어떤 에러 핸들링을 하는 거죠. 익셉션 처리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 강제로 좀 에러를 발생시키는. 근데 이걸 왜 하냐? 그럴 때 레이즈 문을 쓰긴 하는데 왜 직접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냐? 이게 제가 그냥 에러의 종류나 에러의 상황을 정의하고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레이즈를 쓰면 돼요. 레이즈 일으켜줘 에러를. 제로 디비전 에러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숫자를 0으로 나눔. 안 되는데 0으로 나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추가로 줘서 제로 디비전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킨 거야. 그랬더니 여기 숫자는 0으로 나눔 이렇게 제가 정의한 그 메시지대로 이렇게 띄워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레이즈 또 일으켜줘 에러를 만들어줘. 네임 에러 해볼까요? 네임 에러. 자, 네임 에러는 뭐야? 지역 또는 전역 변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그럼 네임 에러가 이 와중에 오타가 네, 이렇게 지역 또는 전역 이름을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레이즈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또 뭐 레이즈 에러 타입 에러 한번 해볼까요? 타입 에러는 뭐야? 연산이나 함수가 부적절한 형의 객체에 적용될 때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타입 에러 발생이 됐습니다. 또 내가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키겠다. 네, 밸류 에러. 값을 인자로 받은. 네, 이렇게 밸류 에러를 제가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걸 할 때 뭐 에러를 일부러 이렇게 확인할 때 직접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레이즈라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sault라는 게 있어요. assault. 레이즈는 그냥 뭐 그냥 발생시키는 거예요, 에러를 일부러. 그런데 assault는 내가 지금 레이즈랑 좀 다르게 검증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검증. assault를 통해서 이거 지금 검증을 한번 할 때. 네, 그래서 assault는 상태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작성이 되고 검증식을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에 따라서 검증식을 거쳐서 한번 해볼게요. assault. 자, assault 하는데 assault가 이제 만약에 그냥 true예요. assault가 true다. 그럼 아무것도 여기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일 때는 아무것도 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근데 assault 하는데 false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false일 경우엔 assertion 에러가 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에러의 종류 중에 assertion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ssault 문으로 이 assertion 에러를 발생시키는 건데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false가 났어요. 그럼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검증 목적으로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ssault인데 false예요. 자, false면 이제 저렇게 에러가 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에러가 난 메시지를 추가해주고 싶을 때,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띄우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하냐? 에러 메시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assertion이 될 때, 예를 들어 이런 변수가 있는 거야. 변수가 assert 해가지고 b가 만약에 0이 아닌 경우 상태에 따라서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발생이 됐죠? 에러가 왜 발생이 됐어요? b가 지금 0인데 0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0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assert가 된 겁니다. 여기서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은 0이 아니잖아요. 자,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assertion 에러가 뜨게 하냐 안 뜨게 하냐. 자, 이거 왜 할까요? assert 왜 할까요? 이게 assert는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 뭐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게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검증 목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수행을 하다가 뭔가 잘못이 된 부분이 발생되면 이 assertion 에러로 변환돼서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하다가 만약에 이거 여기에 이 값이 오면 안 되는데 만약 올 수 있겠다. 그럴 땐요. 이 값이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는 assertion 에러를 띄워줘라고 코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에 어떤 값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왔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에러를 먼저 뱉어내는 형태로 우리가 검증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에러와 에러들 어떤 에러가 있는지 대표적인 에러들 좀 살펴봤고 try, except 처리를 해서 예외 처리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제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raise랑 assert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제어문을 기본적으로 하는 조건문과 반복문, 뭐 if냐, if else냐, if elif else냐, 중첩 if문, 그 다음에 반복으로 while문, for문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다 같이 살펴봤고요. 그 밖에 뭐 break나 continue냐 이런 것도 각각 예제를 통해서 우리 제어문을 한번